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네. 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네.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 오늘 지금 바로 종목 선적 나에게 물어봐입니다. 자, 저자님이 하는 건 어쨌든 스윙 트레이더, 네네. 어쨌든 단기 매매 쪽이라면 네. 사실 이거는 어쨌든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이런 맞습니다.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네네. 직장인이나 시간이 없는 분들도 좀 가능한 영역일까요? 저는 이제 스윙 위주고 단기 매매 위주지 않습니까? 네. 단타나 초단타가 아니라서 네. 꼭 시간 중에만 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 200개 종목은 네. 장이 끝난 후에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한다고 뭐 그 차트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똑같은 차트를 놓고서 장 후에 그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구나 제 책을 이제 좀 두세 번 보고 네. 조금 공부하시면은 네. 저는 뭐 10몇 분 만에 고르지만 네. 어느 정도 수달되면 다 1시간 내에 네. 그거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좋은 종목을. 그래서 그렇게 좋은 종목을 골라가지고 네. 그러면 그날 못 사지 않느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약 매수를 걸어놔갖고 그렇죠. 오늘 종가로 매수를 걸어놓으면 네.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매도도 또 예약 매도를 걸어놓으면 얼마든지 팔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약 매수, 예약 매도 제도를 활용을 하면은 네. 직장이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직장인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그 매도 조급증하고 그 손실 조급증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도 옛날에 매도 조급증에 걸려갖고 한 1년 이상 네. 고생을 했는데, 일단 그 한 몇 프로, 10% 남아야 팔 수가 있는데, 네. 한 5%나 뭐 몇 프로 남고 여기 꺾이는 것 같으면 자꾸 뭐 그거라도 챙기려고 뭐 팔고 싶은 마음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팔고 나면 이 종목이 또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막 그런 그 매도 조급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현실적으로. 또 손실 조급증에 시달린 사람은 이 사람이 몇 프로만 빠져도 불안해서 못 찾는 거예요. 더 떨어질까 봐. 그래서 그냥 손절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손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직장인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걸 안 보니까 그냥 내가 정해진 가격에서 내가 사고 내가 정해진 가격에서 팔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인분들한테 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네네. 얘기해 주셨는데, 이 책의 뒤에 표지를 보면 저자님의 연세가 나오더라고요. 올해 이제 65이신 예.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은 뭐라 생각하세요, 저자님은?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재산은 지금 12번 깡통을 찬 경험과 네. 그리고 5만 건 이상을 실거래한 데이터와 통계. 이게 제 최고의 재산으로 보고, 그러면서 생겨난 그 저만의 동물적 느낌 감촉. 네. 그거를 아주 제가 보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또다시 망해도 언제든지 나는 재기할 수 있다. 네.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실력은 남는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아주 그 무형 자산을 최고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 실패의 경험과 네. 실전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또 성공 경험까지 네. 함께 있으신 거겠죠. 네. 책 뒷표지에 65세 꿈과 희망을 이루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네. 원래 어떤 꿈과 희망을 갖고 계셨던 거죠, 저자님은? 뭐 많은 사람들이 네. 비슷한 꿈과 희망을 갖고 있었을 텐데,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좀 가난하게 살고, 네네. 특히 또 부모님 모시고 살고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그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타면은 네. 그 써보기도 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장도 강제 퇴직 당하고 명퇴금도 못 받고 이런 상황에서 주식마저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는 먹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었는데 네. 못 얻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드디어 한 해에 큰 돈을 벌게 돼서 그런 그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요. 네. 또한 그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남보기에 노는 것 같아도 굉장히 체력 소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헬스클럽에 다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바디 프로필 사진도 찍고 그래서 국민 강골로 거듭 태어나서 제가 이제 65세에 네. 그 경제적 자유도 이루고 네. 그 바디 프로필 사진도 찍고 그런
국민 강골로 앞으로 거듭났다. 뭔가 희망은 뭐 어떤 게 있으세요? 아, 제가 듣기로는 그 워런 버핏도 네. 65세 이후에 자기 재산의 90% 이상을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78세에 처음으로 포브스가 인정하는 그 세계 최고 부자 반열에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한국의 워런 버핏과 같이 되려고 그 앞으로 5년 안에 네. 단기 매매로 매년 100억 이상 실현이익을 버는 거를 목표로 하고요. 네. 100세 이상에는 반드시 주식으로 1조 이상의 자산을 모아야 1조까지 되겠다. 몰라도 매년 100억 인증되시면 언제나 김작가 TV에서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건강상으로는 네. 100세가 돼도 네. 저기 그 헬스클럽에 나와서 네. 운동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자님이 이제 연세가 65이시라서 제가 네네. 여쭤보고 싶은 건데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예, 사실 우리 주변에 제 나이 때도 그렇지만 네네.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분보다는 못 이룬 분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가 60이 넘어갔을 때 네, 경제적 자유를 못 이룬 분들의 네. 삶은 좀 어떻게 되어 가나요? 아마 주변에서 다 보이실 텐데. 좀 굉장히 안타깝죠. 네네. 그야말로 친구들 모임에도 잘 못 나오고, 그리고 자꾸 일단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네. 모임수를 줄입니다. 모임수를 줄이고, 뭐 2번 나올 것도 1번 나오고, 이렇게 되고, 또, 좀 심한 경우에는 1번 나올래도 와이프한테 뭐 10,000원, 20,000원 타갖고 나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못 하게 되고, 네네. 이런 형편이 있어서 좀, 굉장히 좀 점점 위축되는 삶을 살게 되고, 문제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많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얼마를 더 살지 모르는데, 그 남겨진 재원은 한정이 돼 있고, 네. 쓸 돈은 계속 나가고, 그래서 점점 생활이 악순환이 되는, 빈곤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보통 겪고 나이가 어릴 때는 돈이 없어도 네.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네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게 나이가 그러면 좀 들어갈수록 돈이 없으면 더 이게 현실적으로 더 많이 체감이 되시나요? 그러면 훨씬 체감이 되고요. 저도 이제 12번 깡총 차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야말로 누구 병문안을 갔는데 병원 앞에서 10,000원짜리 주스라도 하나 사야 되는데 네. 그 돈이 벌벌 떨려서 못 사는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돈이 붕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좀 60세 이상의 고연령자분들을 위한 네네. 투자 조언과 네. 또 어떻게 보면 저자님의 자녀벌이를 할 수 있는 20대, 30대 분의 투자 조언 네. 좀 두 종류에 나눠서 한 번씩 해주신다면. 일단 그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저도 이제 55세 지나면서부터 주식 투자를 했고, 네네. 12번 깡통을 쳤는데, 그야말로 직장 다닐 때는 한 번도 주식 투자를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이비붐 세대가 나와가지고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편의점 알바도 써주질 않아서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의지가 있다면, 네. 지금이라도 좀 주시장에 뛰어들어서 큰 돈 갖고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듯이 한 주씩으로 네. 거래를 해서 실력을 닦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클릭할 10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이 먹었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실전 경험하면 얼마든지 그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젊은 사람들 얘기로 하면은 우리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는 사람이 흑수저가 거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동산도 있지만 주식시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유태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에 많고 거부가 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네. 수리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래서 이 주식 투자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60, 70년을 더 할 수도 있잖아요. 네. 평생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용기와 희망을 갖고 특히 오랫동안 하려면 무엇보다도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네. 종목 선정을 스스로 발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소액으로 네. 연습을 해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얼마든지 적은 돈으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그것이 성장 가능성이 거의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만약에 연간 20%씩 이익을 낸다 그러면 40년 후에는 무려 이게 1,469억이 됩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해도 146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성장 가능성은 너무나도 무한하다.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네. 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네.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예, 예. 올해 뭐 세력이 새로 들여온 네네. 좋은 종목 혹시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예, 좀 그런 게 한번 있을까요?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좋습니다. 예, 예. 세력이 아주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쭉 보면 몇 개 준비해 오셨나요? 모두 41개 준비했습니다. 나는 예, 예. 네. 41개인데 이 중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한 개 정도 있어야 될 텐데 한 개도 없는 것도 참 슬플 것 같은데. 열흘 동안 이제 세력이 아직 진입하고 나서 올해 진입했는데 그래도 활발하게 네. 털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네. 이제 SG 글로벌이라고 첫 번째 보시면 얘가 이제 여기 바닥이 1,500원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거를 이제 200일로 보면 여기 4천, 5천 원가량 하던 게 1,500원까지 내려와서 지금 요날 1월 4일 날 그 1,160만 주나 들어왔네요. 네. 요게 바로 뻗지 못하고 지금 약간 요새 최근에 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했는데 요때 거래량이 밑에 보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세력이 전혀 나간 흔적이 없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기 1,100만 주나 거래되면서 그리고 얘를 보면 월봉을 보면 여기에 이 정도의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여기서 네. 5천 원짜리 하던 게 반등하는 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좀 당분간은 기다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들고요. 세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려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일단 간단하게만 보면 이제 또 그 5,580원 하던 게 거의 반토막 2,5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여기서 딛고 올라와서 요거를 다시 200일로 보면 이날 무려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압도하면서 무려 1,100만 주가량 들어왔네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근데 이틀 동안 발생한 거래량이 60만 주. 또 오늘은 30만 주, 39만 주 이렇게 적게밖에 발생을 하지 않아서 세력이 아직 못 나갔다. 그리고 이거를 월봉으로 봐도 내려온 금액이 거의 바닥권이다. 주봉으로 봐도 바닥이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제 기준하고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극동유화도 보면은 얘가 무려 7,000원 넘던 주식이 반토막 났다가 다시 살짝 올라오는데 얘도 보면 200일을 보면 여기에 420만 주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래가 됐는데 얘는 더 큰 담보가 이 앞에 있습니다. 요 앞에 작년 9월 16일 날 무려 2,100만 주나 되는 거래량이 발생했다가 네. 이게 나가지 못하고 지금 작년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줄줄줄 흘러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했는데 또 이번 주에 주식시장이 썩 좋지를 않으니까 지금 살짝 눌린 거거든요. 네. 많이 눌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월봉을 보면 얼마나 바닥이 아주 그물근 것처럼 일자로 네. 거기가 그죠? 바닥이 있네요. 딱 보이지 않습니까? 네, 누가 봐도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알죠. 예, 네, 초등학생이 봐도 알 정도로 바닥이 네, 보이니까 이런 거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깨끗한 나라를 보면 네. 얘도 이제 여기에 그 바닥이 이렇게 생기는데 요게 이제 일봉을 보면 이걸 이제 다시 600일로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이 앞전에 1년 전에 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바닥과 똑같은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200일로 보면 여기에 240만 주나 발생했다가 네. 올해 들어서 이게 지난 금요일 날 발생했는데 오늘 거래량은 한 11만 주 이렇게밖에 발생을 안 했어요. 장세에 따라서 살짝 눌린 정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닥권에서 안정하고 네. 얘도 바닥이 그죠? 이쪽 더 아래 바닥도 있지만 이쪽 판바닥 어느 정도 올라온 바닥도 명확히 보여서 네. 이것도 단기 매매하기에는 아주 좋은 네. 장이다. 또 네오팩트 얘도 보시면은
일단 600일로 보면 이 바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네. 원이나 있는 바닥에서 지금 200일로 보면 그죠? 여기에 지난 금요일 날 280만 주가 들어왔는데요. 네. 그리고 요 앞에도 보면 또 600만 주가 거래됐고 여기도 보면 또 다시 한 이쪽도 보면은 900만 주나 거래됐네요. 이렇게 많은 올라갈 때는 장대 양봉이 발생했는데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까지 없으니까 이런 거는 기간도 물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히 세력도 물립니다. 세력도 물립니다. 월봉을 보면 네네.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바닥이 네.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밑으로 빠질 확률보다 네. 올라갈 확률이 누가 봐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덴티스. 네. 얘도 보면은 600일로 보면 16,000원 하던 게 이제 거의 8,000원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10,000원대 있는데 얘는 이제 200일로 보면 여기 약간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 거래량이 꽤 많이 발생했죠. 여기 90만 주, 요때도 뭐 비슷하게 오늘도 아마 90만 주 이렇게 발생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거의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여기를 돌파하면서 11,000원을 돌파하면서 가면은 12,000원, 13,000원까지 금방 갈 여지가 많다. 네. 얘도 이제 월봉으로 보면 여기까지 진짜 누가 봐도 바닥이 명확한 거를 딛고 다시 올라갈 거라서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네. 이 16,000원을 향해서 갈 여지가 많다. 이렇게 작가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베이스도 보면은 일봉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수시로 나오는 거죠. 매일. 네. 이거 6,500원 했던 게 3,000원까지 떨어져 갖고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이거를 200일로 보면 이 앞에 모든 거래량을 압도하는 거래량이 수요일 날 발생했네요. 그래서 850만 주나 되는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어제 오늘은 이제 살짝 뭐 100만 주도 안 되는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살짝 내려갔어요. 오늘은 3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이런 거는 그냥 장세에 따라서 살짝 내려간 거로 봐야 되고 얘도 월봉을 보면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바닥이 아주 명확하죠. 얘는 여기까지 올라갔다 오면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갔다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6,000원까지는 또 잘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빅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그 600일 정도로 보면 네. 그죠? 14,850원 하던 게 내려와가지고, 물론 여기보다 더 아래 바닥이 있지만, 여기서 몇 달 동안 횡보를 하다가, 네. 지금 돌파를 한 형국이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달을, 얘가 이제 그 횡보 구간을 돌파해서 어저께, 그 1,300주나 만주나 되는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얘가 장 막판에 엄청나게 다시 올랐다가, 한 10% 정도 올랐다가 다시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음봉으로 끝난 게 아니고 양봉으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끝나서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장 3시 20분에는 음봉이었어요. 근데 그 장 막판에 세력이 조정을 해갖고 양봉으로 만든 거거든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이런 거는 세력이 관리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얘도 월봉으로 봐도 14,000원 하던 게 여기 거의 3분의 1 토막 났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라서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세와 PNC를 보면 얘도 600일로 보면 3,100원 하던 게 반토막 났다가 여기서 이쪽 앞전에 있는 그 바닥권을 딛고 다시 올라가는 형국이고 이 200일로 봐도 여기 보면은 1월 6일 날 목요일 날 800만 주나 거래됐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또 살짝 한 60만 주 거래가 됐는데 얘는 이제 월봉으로 봐도 여기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질서정연하게 딱 보이는데 이걸 딛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3,000원을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앞에 그 올라갈 때는 큰 장대 양봉이 발생했는데 거래량으로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뭐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미미하게 왔기 때문에 장애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0개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솔루에타, 뭐 신라섬유, 아이크래프트,
ST생명공학, AFW, XINC, 오로라, 오성첨단소재, 오스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네네. 저자님이 지금 현재까지 네, 올해 들어서 그래서 그래서 세력이 지금 들어와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관심에 뒀다가 본인의 투자 성격이나 성향, 매매 패턴 네. 이런 거가 뭐가 맞는지 네. 이렇게 보고 또 공부도 하고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스타디를 저 저자는 왜 저런 종목을 골랐을까? 왜 세력이 들어왔다고 판단할까? 근데 저자님이 투자법은 보면 네, 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력이 들어왔으면 세력은 돈을 벌어갈 것이거나 아니면 세력은 어쨌든 자기가 돈을 벌어가기 위해서 주가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제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세력이 틀릴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잖아요, 돈을. 네네. 그거를 저자님이 손해를 막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인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네. 세력도 못 믿는다. 그러니까 종목을, 세력이 들어온 종목을 10개로 나눠서.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여러 쪼개서 개로 들어가고. 분산하고. 그것도 또 못 믿어서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분산해서 4번에 10%, 20%, 30% 이렇게 떨어질 때 4번에 나눠서 매수하고 철저하게 분산하고 분할을 해서 한다. 세력도 물론 세력이 돈 걸 확인하지만 그것도 또 세력이 어떻게 장난칠지 모르니까 그렇죠. 보수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기 매매는 과학이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 게 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차트를 9년 동안 500만 개 판독하신 저자님께서는 2022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장세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장세는 뭐 모든 분들이 예측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 2,600에서 한 3,600 정도. 대부분 증권사들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넓게. 하도 이제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근데 저는 올해 장세가 약상승장이 될 거면서 횡보장을 이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장이 약상승장이면서 횡보장은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한 최적의 장이거든요. 단기 매매를 하는 장이 제일 싫은 게 물론 하락장이고요. 올해 작년과 같이 계속 떨어지는 장을 안 좋아하고 두 번째로 안 좋아하는 장이 계속 오르는 장입니다. 계속 뭐 2020년처럼 밑에서부터 계속 오르는 장도 오히려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꺾일 거고 꺾이다 보면 나도 물리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장이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장.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오르는 장. 그래서 약상승장의 횡보장이 그 제일 좋아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인데 올해가 바로 그런 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크게 일반 개인 투자자한테는 좋은 장 같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신 분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자님처럼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사실 HTS든 MTS든 이런 것도 그리고 주식의 전문 용어도 어려워서 네네. 조금 포기를 하거나 공부 안 해야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저도 65세의 경제적 자유를 이뤘는데 조금 전에 그 김 작가님이 저한테 물어봤듯이 모든 거를 단순화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을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수 기준도 물려도 살아나올 수 있는 종목, 세력이 큰 돈 넣는 종목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매도도 가벼운 종목은 10%, 뭐 무거운 종목은 5%. 그리고 손절도 무손절을 원칙으로 하고 세력이 이탈할 때만 손절한다.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하거든요. 아주 단순화했습니다. 누구나 쫓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저처럼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자님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 책을 보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그런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정수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